네, 안녕하세요. 색책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영어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영어의 힘이니까 무슨 토익 강좌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이 책은 영어의 역사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무려 6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6천여 개의 언어 중에서 영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실로 굉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인터넷에 올라있는 언어는 무려 한 1,500여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언어별로 구분하게 되면 70% 가까이가 영어로 된 자료라고 합니다. 네, 사실 중국어 사용자가 사실은 영어 사용자보다도 훨씬 더 많죠.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만 따지게 되면 중국어 사용자가 한 3배 가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영어에 비할 것이 못되죠. 영어를 만약에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연구와 통계가 있었는데 영어의 가치는 무려 6천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어의 가치는 640조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는 21세기의 브라만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 편인데요. 그럴 정도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21세기에 굉장히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은 멜빈 브레이그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다큐멘터리 PD이기도 한데 바로 이 영어의 모험에 관한 8부작 프로그램을 TV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훨씬 더 심화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영어의 역사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5세기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략 한 1500년간에 이르는 영어의 모험을 장대하게 그린 그런 영어의 자서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영어는 원래 게르만어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가 영국 사람들이 쓰게 된 것이 5세기 말인데요. 그 당시에 영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게르만족들이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영어를 함께 가지고 들어간 것인데 당시 영국에서는 켈트어가 사용되고 있었죠. 근데 영어는 들어가서 영국에서 사용되면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언어적으로 본다면 켈트어를 학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영국으로 들어가서부터 영국 자체가 역사 속에서 많은 어떤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죠. 대표적으로 바이킹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어떤 바이킹 언어의 영향들을 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영국 사람 이름 중에 잔슨이나 스미슨이나 스티븐슨 같은 SON으로 끝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이름도 바로 바이킹어의 흔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11세기에는 세계사에서 익히 배운 대로 노르만족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당시 노르만족은 이제 프랑스 쪽에 살고 있었던 그런 부족들인데 이들이 프랑스어를 영국에 같이 갖고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이번엔 정반대로 프랑스어에 의해서 영어가 초토화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당시 영국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단어 중에서 무려 85% 정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변 같은 것이 언어적으로 본다면 있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서도 프랑스어의 흔적들이 지대하게 많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영국에서 한동안 오랜 시기 동안 영어는 프랑스어 그리고 라틴어에 의해서 겨우 3번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하층민의 언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어의 어떤 세계적인 지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들어서 영국이 차지하게 된 압도적인 어떤 위치 때문인데요. 제국주의적인 팽창으로 영어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영어가 영국 기준에서는 서쪽으로 진출하게 된다는 거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영어가 상륙하게 되고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여지게 되고 지금 현대의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위치 때문에 영어는 지금의 확고한 위치 속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영국이 최초가 물론 아니었었죠. 그리고 또 스페인어라든지 포르투갈어 혹은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같은 그런 언어의 사용자들도 아메리카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에 사용하게 되는 압도적인 언어가 영어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멜빈 브레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언어 사용자들은 아메리카에 갔을 때 단순히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교역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그 역사적인 이유로 영국에서 갔던 사람들은 미국에 정착을 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말을 꼬집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정착하게 된 영국의 초기 정착민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연 환경도 달라지고 사회 환경도 달라지니까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어는 지금처럼 굉장히 풍부한 언어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영어의 가장 큰 라이벌이 있다면 프랑스어일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에서 영향 관계를 본다면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압도적으로 프랑스어가 영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프랑스 사람들의 프랑스어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프랑스인들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한 위기감으로 1994년도 프랑스 정부에서는 프랑스어에 적절한 해당하는 어떤 대응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공공연하게 쓸 경우에는 벌금까지 물리는 그런 법령을 제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정부의 어떤 그런 법제적인 차원일 것이고 제도적인 차원일 것이고 거리의 프랑스어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유럽에서의 두 언어의 지위를 차이를 보게 된다면 두 언어 다 원래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영어 사용자가 프랑스어 사용자보다 3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두 언어 사이의 위상이 지난 한 1, 2세기 사이에 극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특징 외에도 대체 왜 영어가 그렇게 수많은 언어 중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내적인 이유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책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멜빈 브래그에 따르면 바로 이 영어의 강점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 개방성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어휘가 가장 많은 언어가 있다면 바로 영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영어는 그렇게 많은 어휘를 가지게 되었을까? 대부분 다른 언어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야말로 영어가 갖고 있는 왕성한 식욕 혹은 개방성의 영어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휘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가져온 것은 프랑스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어로부터 온 영어 단어가 무려 1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언어적인 특질이 영어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어나 혹은 독일어 같은 것을 보면 격변어라든지 단어의 어떤 성 같은 것이 붙게 되는데 이런 것이 영어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리고 또 단어의 뒤에 붙게 되는 굴절어미 같은 것들을 영어에서는 다 없앤 셈이고요. 그리고 전치사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문장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쓰기에 용이한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이 밖에도 이 책은 셰익스피어라는 걸출한 작가가 영어에 미친 영향력이라든지 혹은 인도라든지 호주 같은 데서 영어가 확산된 과정이라든지 산업혁명, 흑사병 이런 것들이 영어에 미친 영향,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 등등 많은 주제들을 포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어떤 영어의 변천을 다룬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글로 옮긴 그것을 확장한 개념의 책이기 때문에 내용도 이해하기가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멜빈 브래그의 영어의 힘 다뤘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영국 사람 이미지하면 왠지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을 것 같고 약간 클래시컬한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빨간 안경 중에서 동그란 안경을 오늘 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영어의 힘을 보시고 나서 좀 확장된 독서를 하시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빨간 책방에서 깊이 있게 다룬 책 중에서 침묵의 미래라는 단편을 소개해드리게 됩니다. 김혜란 작가님 나오셨을 때 다뤘던 책이고요. 이상문 학상 수상한 그런 단편이기도 하죠. 이 침묵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이 영어의 힘에서 다루고 있는 영어의 막강한 영향력과 정반대에서 아주 작은 언어들이 오히려 어떻게 사멸되어 갔는가라는 것을 언어의 관점에서 서술했던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책이 바로 이 책 김혜란 작가의 침묵의 미래고요. 단편집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단편이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건 이상문 학상 수상 작품집으로 표지작으로 실려져 있는 이 작품집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